지역별 주간 테러 정보 제25호 아시아 태평양 인도네시아 소식입니다. 7월 16일 인도네시아령 파푸아주 운두 지역의 노골라이드 마을을 급습하여 분리주의 반군으로 추정되는 20명의 무장 괴한들의 총격 테러로 지역 상인 10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망자들은 모두 남자이며 다른 인도네시아 섬에서 이주한 사람들입니다. 경찰은 이번 공격이 자유파푸아 조직의 군사 조직인 서파푸아 해방군 소속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반군 측은 전쟁 지역으로 간주되는 이 지역을 떠나라고 민간인들에게 경고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파푸아는 네덜란드 식민지였으며 1969년 UN 후원 주민 투표를 거쳐 인도네시아에 합병됐습니다. 당시 주민 투표가 부당하다 불만을 품은 분리주의 무장 세력이 독립을 추구하는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반군들은 지난 3월 이들은 통신탑을 수리하던 기술자 8명을 살해했고 2018년 12월 건설 노동자와 군인 등을 공격해 31명을 살해하기도 했습니다. 미얀마 소식입니다. 7월 14일 최대 도시인 양곤 시내 쇼핑몰 부근에서 폭탄 테러가 또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아직까지 이번 테러와 관련해 배후를 자처하고 나선 조직은 없습니다. 미얀마는 지난해 2월 발생한 군부 쿠데타 이후 군경과 반대파 무장 조직이 곳곳에서 충돌하면서 사상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미얀마는 지난해 2월 발생한 군부 쿠데타 이후 군경과 반대파 무장 조직이 곳곳에서 충돌하면서 사상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반군부 진영의 임시정부인 국민통합정부 산하 무장조직 시민방위군 조직원들은 정부군과 군정에 협력하는 조직 및 인사들을 상대로 테러 방식의 공격을 감행해왔습니다. 앞서 지난 5월 31일에도 양곤 도심의 버스 정류장 부근에서 폭탄이 터지면서 사상자가 발생해 당시 폭발로 1명이 숨지고 9명이 부상당했습니다. 한편 인권단체인 정치범 지원 연합에 따르면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군경의 무력 진압과 고문 등으로 인해 현재까지 시민 2,081명이 사망했고 14,60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7월 18일 이라크, 우크라이나,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시리아, 이라크 등 7개국에 대한 여행 금지가 내년 1월 말까지 6개월 연장됐습니다. 외교부는 이달 말까지 여행이 금지된 7개 국가와 3개 지역 필리핀, 러시아, 벨라루스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 금지 지정 기간을 내년 1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필리핀은 잠부앙가 반도, 술수, 바실란, 타위타오 군도가 여행 금지 지역이며 러시아에서는 로스토프, 벨레로그, 보로네시, 크루스크, 브리안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벨라루스는 브레스트 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이 여행 금지 지역입니다. 외교부는 해당 국가 지역의 정세 및 치안 불안, 테러 위험 등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여권법에 따르면 외교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동 북아프리카 이라크 소식입니다. 7월 17일 터키의 무인기가 바그다드 북쪽 400km의 니네베주 주도 모술 서쪽의 한 마을에서 이동 중인 차량을 폭격해 타고 있던 터키의 쿠르드 노동자당 무장대원 5명을 살해했습니다. 이라크의 반테러 부대도 터키의 드론이 폭격해 5명이 사망한 사실을 별도로 발표했습니다. 이라크는 이번 드론 공격을 강력히 비난하면서 그런 공격은 이라크의 치안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라크 중앙정부에서 터키에게 정부 차원의 항의를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터키군은 그러나 이라크의 쿠르드 준자치구역에서 자주 공중 폭격과 원거리 폭격, 지상 군사 작전 등을 펼쳐왔습니다.
특히 PKK의 주요 거점인 콴딜 산맥 일대에 대해서는 폭격이 잦았습니다. PKK는 터키, 미국, 유럽연합의 테러 단체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시리아 소식입니다. 7월 19일 유엔은 이라크와 시리아에 IS 전투원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으며 약 6천 명에서 1만 명의 전투원이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에는 3천 명의 전투원이 수용돼 있던 시리아 북부 하사카의 교도소를 습격했습니다. 또한 미국이 지원하는 쿠르드족군과 10일 동안 전투를 벌였고 약 300명가량이 감옥을 탈출했습니다. 지난 2월 아부 이브라임 알-하시미 알-쿠라이시가 미국의 지상 공격을 받아 사망했고 이달 초에는 미국의 공습으로 지도자 1명이 사망했다고 미 중부 사령부가 밝혔습니다. 그러나 군사작전으로 IS를 근절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수천 명의 전투원들과 갈 곳을 잃은 아내와 자녀들이 시리아 북부 곳곳의 교도소와 난민 캠프에 남아있는 한 IS 전투원이 계속 충원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 튀르키예 정부가 시리아 북부 미국 지원 쿠르드군 점령지에 파병해 합병할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미군과 IS에 맞서는 동맹군을 위험에 빠뜨리고 시리아 폭격 사태가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갑작스럽게 철수한 뒤로 IS와 알카에다의 활동 여지가 넓어진 것도 우려스럽다고 전했습니다. 유엔은 알카에다가 탈리반의 국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지 않으려 하기에 당장은 국제사회의 위협이 되지 않는다 하면서도 알카에다와 탈레반 정부 사이의 밀접한 관계 덕분에 알카에다가 다시 조직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아프가니스탄 IS 분파는 전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지역망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시리아 등지의 IS와 알카에다의 활동은 전혀 근절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이슬람교도가 다수인 나라와 서방에서 조만간 다시 위협적인 존재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사하라 이남아프리카 토고 소식입니다. 7월 14일에서 15일 최북단 지역인 크펜잘 지역의 몇몇 마을에서 괴한들의 공격으로 다수의 주민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토고 최북부 지역에선 국경 너머 부르키나파소로부터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침투가 지난해 이후 지금까지 4차례 발생했습니다. 베냉, 가나, 코트비하르 등 다른 서아프리카 연안 국가들도 국경선 북부 사헬 지역으로부터 점점 증가하는 지하디스트의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토고는 북부주들의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소말리아 소식입니다. 7월 17일 모가디슈 북쪽 90km 정도 떨어진 중부지역 조아리의 한 호텔 바깥에서 차량 가득 실린 폭탄이 터져 최소 5명이 사망했고 14명이 부상당했으며 호텔뿐 아니라 인근 건물도 크게 파손됐습니다. 경찰은 괴한들이 폭탄이 실린 차량을 누르둡 호텔 바깥 벽에 들이받아 폭탄을 터뜨렸다며 숨진 민간인 중에 호텔 여종업원과 보안 관리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호텔은 주 정부 관리들과 의원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폭발이 워낙 강력해 호텔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파편에 맞은 부상자들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소말리아에서 10년 넘게 준등하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알샤바브는 히르샬 벨레주 정부 관리 등을 겨냥했다면서 이번 공격의 배후를 자처했습니다. 사상자 중에는 히르샤벨라 정부 장관 2명과 의원 1명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이지리아 소식입니다. 7월 18일 최근 북부 카두나주에서 가톨릭 신부 존 마크 체이트넘과 도나투스 클레오파스 2명이 또 납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레레시에서 그리스도 왕 가톨릭 성당의 교구 행사를 위해 도착한 후 납치됐습니다. 납치의 배후에는 누가 있는지 즉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날 초에도 카두나주에서 다른 가톨릭 신부 1명이 납치됐습니다. 올 초부터 나이지리아에서 신부 최소 20명이 납치된 가운데 7월 첫 주에만 피랍 신부가 5명에 이른다고 전했습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무사히 풀려났으나 3명은 살해됐습니다.
나이지리아 북서부에서는 인질 몸값을 노린 납치극과 무장갱단의 폭력 사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나이지리아 안전추적 시스템에서 공개한 최근 첩보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3월 1,484명이 납치되고 최소 2,968명이 사망했으며 북중부 지역에서 가장 사상자가 많았습니다. 아메리카 온두라스 소식입니다. 7월 15일 테구시 갈파에서 전직 대통령의 아들과 일행 포함 4명이 괴한의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된 피해자 중엔 포르피리오 로보소사 전 대통령의 23세 아들 사이드 로보 보니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범인이 로보 보니아를 직접 노린 것인지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치안차관은 이번 사건이 치안 체계를 불안정하게 하려는 범죄 조직의 소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0년에서 2014년 집권한 로버 전 대통령은 자신과 가족의 부패 문제 등으로 퇴임 후에도 계속 논란이 된 인물입니다. 부인 로사 보니아 여사는 남편 재임 중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3월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 중이며 또 다른 아들 파비오는 마약 밀매 혐의로 2017년 미국에서 2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에콰도르 소식입니다. 7월 18일 산토도밍고의 한 교도소에서 유혈 충돌로 인해 수감자 13명이 부상하고 2명이 사망했습니다. 남미 교도소 당국 SNAI는 이번 폭력 사건이 지역 통제와 마약 밀매 루트를 둘러싼 폭력 조직 간의 싸움 때문이라고 보고했습니다. 대부분의 희생자는 베네수엘라인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마약 조직들이 밀매 통로를 장악하기 위해 경쟁을 벌이는 에콰도르의 교도소는 서로 간의 견제와 다툼으로 폭동이 흔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수감자들은 난도질당해 죽거나 목이 잘리기도 합니다. 세계 최대 코케인 생산국인 콜롬비아와 페루 사이 자리 잡고 있는 에콰도르는 경쟁 마약 집단들 간의 싸움으로 폭력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교도소는 과밀하고 경비 인력은 부족하며 부패가 만연해 수감자들이 총기와 폭발물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밀수품을 손에 넣을 수 있어 위험합니다. 교도소는 과밀하고 경비 인력은 부족하며 부패가 만연해 수감자들이 총기와 폭발물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밀수품을 손에 넣을 수 있어서 위험하다고 전했습니다. 2021년 2월 이후 이 나라에서 10여 차례에 가까운 교도소 학살 사건이 발생했으며 그중 일부는 400명 수감자가 사망하는 등 중남미에서 최악의 학살 사건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소식입니다. 7월 1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서부 도시 빈니차이 주택가 등 민간 시설에 폭격해 최소 23명이 사망하고 70여 명이 다쳤습니다. 실종자도 39명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서방 동맹들은 러시아의 전쟁 범죄 조사 강화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상징적인 조치인 법적 처벌 대신 실효성 있는 테러 국가 지정으로 엄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ICC 측은 러시아군의 전쟁 범죄 혐의 약 2만 3천 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군의 상습적 민간인 폭격은 국제기구의 전범 수사를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ICC가 전쟁의 원흉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기소해도 물리적인 체포나 처벌은 어렵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테러는 보통 정치적 목적으로 민간인에게 가하는 의도적 무차별적 공격으로 정의되며 지난 3월 우크라이나 마리오폴 극장 폭격이나 4월 크라마토르스크 기차역 공격은 모두 테러에 해당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러시아를 테러국,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한 국가는 거의 없습니다. 관계 악화를 감수해야 하는 데다 대부분 교류 중단이라는 법적 의무도 따르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례로 미국은 수출관리법규에 따라 테러 지원국에 무기 포함 테러 전용 가능성 품목 수출, 일반 특혜 관세제도 적용 등을 금지, 테러 지원국과 거래하는 국가에도 경제적 불이익을 준다고 공표했지만 러시아의 테러가 지속되고 있어 국제법과 관행을 흔드는 결과를 가져와 우려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소식입니다. 7월 18일 파리에 있는 한 물담배 바에서 총격이 벌어져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당했으며
용의자는 2명으로 한 명은 경찰에 붙잡혔으나 다른 한 명은 도주했습니다. 목격자 증언을 종합하면 용의자들은 자동차에서 내려 테라스에 앉아있는 손님 2명을 향해 총을 쏘고 바로 자리를 떴습니다. 경찰은 고의적 살인 혐의 등으로 체포한 용의자를 상대로 복수극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범행 동기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이상 지역별 주간 테러 정보였습니다.